조선을 세운 왕에게 평생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개국 직후 책봉된 첫 정비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일찍 죽은 그녀를 위해 도성 한복판에 가장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죠. 그런데 강제 이장 후 300년 동안 종묘에도 모셔지지 못했습니다.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조선의 첫 왕비 신덕왕후 강씨.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 전장에서 이름을 날리던 신흥 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변변치 않았죠. 함흥의 작은 가문, 정치적 뿌리도 없었습니다. 반면 강씨의 집안은 고려 최고 권력의 중심에 있던 명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강씨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대신의 딸이었죠. 강씨는 이성계보다 21살이나 어렸습니다. 이미 정실 한씨가 있었음에도 이성계가 강씨와 혼인한 이유는 분명했죠. 왕조는 혼자서 세울 수 없다. 당시는 경처와 향처가 함께 허용되던 시대, 강씨는 서울의 부인 경처가 되어 정치를 함께 설계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혼사, 인맥관리, 권력의 균형, 심지어 신의왕후의 아들들까지 직접 돌봅니다. 방언과 방간 형제를 어릴 때부터 개경으로 불러오죠. 두 형제 모두 여흥민씨 명문가와 혼인시킵니다. 강씨는 이미 왕실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처럼 움직였죠. 1392년 방언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분노하죠. 대신을 어찌 함부로 죽이느냐? 그때 강씨가 나섭니다. 대장군을 자처하면서 어찌 두려움이 이 지경입니까? 방언을 감싸고 태조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8월 7일 이성계는 강씨를 왕비로 책봉합니다. 조선 건국 이후 사실상 첫 왕비.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죠. 태조의 나이 58세, 조선 최대의 문제는 단 하나, 후계자. 그리고 강씨의 목표도 단 하나. 내 아들을 세자로 만든다. 처음 태조는 신의왕후의 아들 방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씨가 적극적으로 맺은 사도는 고려 왕실의 사위. 결국 정치적 부담감에 강씨의 둘째 아들 방석이 조선 최초의 세자가 됩니다. 남편은 조선의 왕, 자신은 조선의 왕비, 그리고 아들은 후계자. 이 나라는 내 후손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녀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396년 8월 강씨는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피해 반격이 시작되죠. 1398년 8월 26일 방언이 움직입니다. 왕자의 난, 세자 방석과 정도전은 제거됩니다. 강씨가 평생 쌓은 설계는 단 하루 만에 무너지죠. 그리고 방언은 아주 교묘한 선택을 합니다. 직접 왕이 되지 않고 형 방과를 왕으로 세웁니다. 정종, 명분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짜여있던 시나리오였죠. 1400년 이방원은 마침내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죽은 강씨에게 보복을 시작합니다. 먼저 태조가 만든 강씨의 정릉을 도성 밖 지금의 성북구로 강제 이장했죠. 정자각 파괴, 봉부는 완전히 깎아냅니다. 심지어 광통교가 무너지자 정릉의 병풍석을 떼어 다리 자재로 씁니다. 백성들은 왕비의 무덤토를 밟고 매일 다리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결정타 신덕왕후의 신주, 조선의 첫 국모였으나 종묘에 모시지 않습니다. 제사에서 왕비의 자리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말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가 있었다고.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전국이 흔들리던 그때 판을 조율한 사람은 강씨였습니다. 그렇게 273년 뒤 1669년 현종시대 송시열의 상소. 첫 왕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치적 타협 끝에 신덕왕후 복위, 종묘에 다시 봉안됩니다. 현종실록은 기록합니다. 천도는 반드시 돌아온다. 300년 만에 겨우 바로잡혔다. 봉안되던 날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국모의 한이 풀리는 날이다. 조선을 세운 첫 왕비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